네,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안건 그리고 방송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방송사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오늘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됐고 재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고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오늘 재의결이 통과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반대 당론을 앞서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범야권의 표가 의석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200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번에 옛날에 그 하기 전에요. 네. 21대 그때도 이제 그 부결됐잖아요. 네. 실제 이탈표는 뭐 공헌한 사람 몇 명 빼고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안철수 의원 정도 아니고는 이제 이탈표는 없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점은 분명히 좀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달 뒤에 할지 저의결을 네. 원래 이제 거부권은 1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시 재표결은 이제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혹시 이제 분열되지 않겠나 이걸 노리고 이게 그 늦춘 거예요. 근데 뭐 분열되겠습니까? 어제 그 삼겹살 해동돼 있었고 뭐 제가 보기에 똘똘 뭉쳤을 거예요. 네. 저는 뭐 한 표 안철수 의원 이상은 이게 이탈표는 없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재의결 시점 자체를 좀 문제를 삼아 주셨는데 오늘 과연 변수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네.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전당대회 이후다 뭐 시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신임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인데 만약에 당론으로 지금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부결되지 않고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탈표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8표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통과되게 되겠지만 8표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의 한 표 이상으로 네. 만약에 이탈표가 그래도 한 3, 4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진상을 파악해야 되고 특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한번 특검을 또 새롭게 또 발의하든가 추진을 네.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오늘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야당들로서는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 반대 당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는 뭐 민주당 안은 이제 너무나 독수 조항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일치단결해서 네. 부결하고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그 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대법원장이나 제3자 추천 이러면 이제 조금 당 내부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죠. 지금 대표는 아니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뭐라 했냐면 한동훈 대표의 안은 받지 않겠다. 네. 이 말은 이제 기존의 추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 민주당은 뭐 똑같은 걸 이렇게 계속 발의하면요. 오히려 국민의힘도 이게 똑같이 부결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쓸데없는 뭐 절차를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설 특검 이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인원이나 많아서 안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안한 추천 방식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나서야 되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아직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 특검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도 당내에서 일치된 이견,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이 대분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강력 지지하는 이제 의원이 한 20명 정도 남짓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게 이탈표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당이 그럼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가 네. 있을 위험이 있는데, 다행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이제 그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내분독이 우려가 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당내에서 합의된 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이 안에 대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안건이 부결이 된다면 여야 간에 이 안을 놓고 협상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던 제3자 추천 형식의 특검법이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를 민주당이 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분열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과정을 전당대회 내내 온 국민이 목도하신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나 그 중에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분열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열의 씨앗으로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형식의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도 거센 또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것은 필연적으로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제3자 추천 형식으로의 어떤 중재안으로 갈지 아니면 상설특검법으로 갈지 여러 가지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는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제3자 추천 방식을 반대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방식의 특검법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든지 또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승자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안을 본인이 당내에서 추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윤계 의원들의 거센 또 비판받게 될 텐데 이것을 또 본인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기에는 국민들께 그동안 강하게 공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네. 맞추겠다, 민심에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이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게 되거나 야당에서 요구하게 될 때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설특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오늘 제 의결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이것이 자동 폐기된다면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자체는 지금 법안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상설특검 카드를 맞이작거리고 있다. 네. 그리고 여당이 추천하는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시행령을 바꿔서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네. 검토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도 추진해봐야겠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늘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를 결국에는 제표결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차선책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플랜 B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주신 상설특검법입니다. 이 법은 이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설특검법은 그야말로 특검법에 있는 그 법안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국회 규칙을 바꾸어서 그 추천하는 부분들을 야당이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을 추천하고 특검을 임명해서 바로 상설특검을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카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실제로 오늘 만약에 재의결 통과가 못 돼서 자동 폐기될 경우에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그 시행령을 이게 마음대로 바꾸는 게 자기들이 다 4명을 추천할 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상위법에서 이제 그 교섭단체가 추천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그 뭐 변협회장 당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을 교섭단체가 추천하기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4명 다 추천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법입니까? 어떻게 시행령을 바꿔서 상위 법률을 그렇게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는 그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상설특검 가도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영향이 과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천위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법원장으로 가는 한동훈 위원장 안을 가더라도 대법원은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곤란한 게 차라리 공수처가 낫지. 차라리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고 수사관도 그때 상당히 있죠. 처장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차피 지금 안처럼 민주당과 조국당이 특검을 임명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 어떤 특검으로 가도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영향하에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아마 딜레마다 그것도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상위 법률을 깨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네. 지금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는데 투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곧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무산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사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법 4가지 법안이기 때문에 하나씩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법이 모두 통과가 되려면 4박 5일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일단 방송사법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4박 5일 동안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게 숫자가 되니까 네. 아마 24시간이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쭉 앞으로 이게 흐름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아마 4박 5일 동안 이게 쇼하다가 통과되겠죠. 그럼 이게 대통령이 또 거부권 할 거고, 그럼 이게 다시 재표결할 거고, 그럼 이게 다시 아마 부결될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 이탈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이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법안도 결국 이게 폐기될 운명이다. 제 눈에는 이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사법 3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에서 재의결 통과를 못하면서 폐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방송사법도 그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방송사법이 뭐 필리버스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4박 5일이 지나게 된다면 뭐 통과될 것은 뭐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또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헌정사상 정말 너무나 많은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정말 듭니다. 사실 국회가 입법을 해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번번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
국민들께서도 사실 이 상권 분립이 원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또 국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거부할 것이니 뭐 국회에서 그러면 일을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는 것일 테니까요. 결국 국회로서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네. 국민들께 왜 방송사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설득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서 국민 눈높이에서 또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 방송사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서도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헌법이 제일 탄핵의 우선이잖아요. 헌법에는 이제 65조 1항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네.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 그리고 이제 법관 쭉 나오거든요. 행정각부의 장, 국무위원, 이 말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국무위원입니까? 그 행정각부의 장인가? 저는 그걸 안 봅니다. 장이 없을 때 임시로 잠깐 대행했다가 장이 복귀하면 다시 부위원장이지. 그게 지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탄핵합니까? 탄핵 의결하면 이게 헌재까지 갈 이유도 없다 봐요. 왜? 그냥 이진숙 위원장 임명하면 바로 이게 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걸 좀 하면 안 됩니다. 헌법부터 좀 읽어보고 임시로 잠깐 이게 대행하는 걸 그걸 어떻게 탄핵합니까? 국무위원이나 각부의 장이라고 명백하게 헌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탄핵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헌법재판관까지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진숙 이번에 그 위원장 임명하면 다시 부위원장이 되면 탄핵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억지 경강부의 논리가 지금 위원장을 잠깐 대행하고 있지 않냐 이 논리거든요. 그 잠깐 임명하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의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왜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민주당은요 방통위를 이게 지금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BC나 박문진 이사 이걸 이게 맡겠다는 거죠. MBC 사장을 지키려고 임기 왜 이번에 이진숙 돼가지고 혹시나 박문진에서 MBC 사장을 해임해가지고 새로 임명할까 이거 하나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MBC 사장 하나 지키려고. 근데 그걸 해임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잘못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 사장 한 명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게 방통위를 전체 마비를 시켜버리겠다. 지금 2명 있는데 추천도 안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임명 2명 했으면 국회에서 3명 추천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추천을? 옛날에 최민희 위원장 그건 결격자니까 안 했고요. 빨리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추천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게 방통위를 마비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런 게 민주당이 지금 행태를 하고 있다. 저는 MBC 사장 하나 지키려고 이러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인데 과연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걸 뒤집으면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은 MBC 사장을 바꾸려고 이 모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아니라 직무대행입니다. 네.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고요. 물론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라는 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 7조에 보면 직무대행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법적으로 해석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탄핵의 사유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직무대행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업무만 하라는 것이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직무대행이 1인 체제이면서도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를 두고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결국 비정상화돼 있는 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여야 간 공방이 좀 뜨거운 모습인데 오늘 이틀째 청문회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청문회가 제가 보기에 진짜 우리 그 언론이나 방송 쪽에 이런 걸 청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지지함에게 뭐 거군 아니다, 거군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 또는 이제 뭐 5.18의 댓글 다른 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양심선을 해봐라 이런 거 12.12나 이런 이제 그 언론과 직접 관계없는 이런 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대전 MB 사장이 2017년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카드 쓴 걸 다 기억하거나 이게 자료가 있나요? 우리 카드 쓰면 법카드 이게 몇 년 보존합니까? 보관 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 뭐 치킨을 난 안 먹는데 치킨을 먹니 안 먹니 그거 현장 검역한다는 거예요. 이틀하고도 이게 부족하면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옛날에 총리 이후에 제가 이틀 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아니 치킨 7, 8년 전에 2017년에 치킨을 먹었으면 어떻고 안 먹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카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규영 이사가 그때 애완견집에 커피 한잔하고 김밥집에 김밥으로 무리하게 해임했다가 재판해가지고 이게 다 승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게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이런 정치 공세 마치 이게 7, 8년 전에 법카를 하나하나 털어보자는 이런 게 정치 공세 이런 거에 좀 멈춰야 된다. 제대로 이게 좀 검증하는 이게 필요한데 너무나 이게 개인 신상이나 좀 이게 네. 그 털기 어떻게든 이렇게 낙마시키게 되겠다. 뭐 이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할 텐데요.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청문회가 이틀 동안이나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청문회가 더 연장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자질에 대한 특히 능력, 역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또 국민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어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MBC 당시 이제 본부장 시절에 직원들을 사찰하지 않았느냐 또는 사찰 프로그램을 뭐 설치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도 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그 잣대를 들이대 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법인카드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준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대표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여사가 혹시 법인카드가 유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 요청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어떤 수사 의지를 갖는 그 잣대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고위공직자의 후보자에게 들이대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적인 요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투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표 결과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발표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지금 결과가 적힌 종이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 발표가 있게 되면 현장 연결해서 지금 결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총 299표 중에 가가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 1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의결 결과 부결돼서 자동으로 폐기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표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 찬성으로 갔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두 분 정도가 더 갔는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08명이 다 했는지 원래는 이제 그 지금 104표인데 무효도 뭐 반대로 네. 본다면 105표잖아요. 3표가 있는데 근데 또 역으로 여당에서 보면 192명 아닙니까? 네. 원래 야당이 다 합치면 거기 2표가 더 왔잖아요. 2~3명 정도가 이게 뭐 이탈이 있었는지 좀 이게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자를. 말씀해 주신 대로 범야권을 다 합하면 192명인데 지금 그렇죠. 부결은 됐습니다만 194표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194표가 가표를 던졌기 때문에 2명이 이탈한 거다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부결표가 104표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수의 정수가 108명이기 때문에 4석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도 또 볼 수도 있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무효표가 한 표 있기 네. 때문에 그 무효표가 어떻게 써여졌는지에 따라 찬성형 무효냐 또는 반대형 무효냐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겠지만 적어도 부결표가 104표였다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최대로는 4표가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지금 출범해서 단합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사실상 4표가 이탈했다라는 것은 야당 입장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해석해야겠습니다. 네. 해병대원법 특검법안 조금 전에 재표결 결과 3분의 2 찬성인 199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결이 됐고 자동으로 폐기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총선과 전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졌기 때문에 어떤 얘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회동이 진행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러브샷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옛날에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 5일 뒤에 처음 회동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이제 다음 날 바로 했잖아요. 저는 2가지 의미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전국이 워낙 급박합니다. 오늘 바로 표결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단합이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다 먼저 불렀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상당히 그 골이 좀 깊어진 거 사실이에요. 경선 과정에 빨리 골을 메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또 단독 독대나 아니면 이제 또 지도부 당선된 사람하고도 또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일단 이게 워낙 전당대회 과정에 골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당선자, 낙선자 모든 사람에게 불러서 일단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저는 다음날 빨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어제 그 콜라하고 맥주를 섞어서 러브샷도 하고요. 상당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거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왜 윤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게 그 뒤끝이 없는 이런 이제 분입니다. 갈등을 이렇게 오래 가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한 위원장도 이제 그 한 대표도 결국 이제 대통령하고 협조 안 하면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두 분이 이걸 잘 알아요. 따라서는 뭐 사적인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공적 대 공적인 관계로서 네. 협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굳건하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어제 만찬 회동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그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뭐 식사 메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합과 또 함께하자라는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들은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화기애애 보이긴 했지만 가까이에서 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또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들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석자의 면면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것은 한동훈 대표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꾸려나갈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신임 지도부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당대표에서 낙선을 한 나경원 의원이나 뭐 원희룡 전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도 같이 초청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화합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낙선자들끼리 같이 모으는 것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큰 힘이 실어지는 모습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물론 화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의미는 컸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견제의 심리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미묘한 감정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는데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당내에서도 물론 뭐 정당이 어느 정당이나 이렇게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는 원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네. 원내에 계시는 의원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지금 선두에 달리고 있는 부분 좀 당 내부에서도 좀 의외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투쟁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좀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공개되고 있는 득표율은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만 공개가 되고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당대회 끝까지 다 살펴보고 뭐 대의원들의 투표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합산은 해봐야겠지만 당분간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는 손 있잖아요. 비지블 핸드. 어떻게든 이게 김민석을 최고로 수석 최고로 만들려고 이게 보이잖아 우리 눈에도.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왜? 지금은 여야 간의 보수 진보 간의 전시거든요. 네. 이런 데 전시에는 선명하게 투쟁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런 게 선명성에 열광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그 끝까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네. 아마 이제 근데 골치 아플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을 막는 두 명의 정시가 있다. 그게 바로 정청래와 정봉주다. 아마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봉주 수석 최고위원 이래 되면요. 상당히 민주당의 외연 확장, 중도 확장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